결혼을 앞두고 사부인으로부터 온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저 태진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얘기한 결혼식 문제 생각해 보셨나요? 결혼식 문제라면 어떤 걸 말하시는 거죠? 예, 참석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요즘엔 워낙 보는 시선이 많아서 혹시 냄새라도 나면은 제가 냄새가 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결혼을 앞두고 걸려온 충격적인 전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퓨전소프트 본사 28층 부사장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이서정은 검은색 와이셔츠를 말끔히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비서, 윤태진 주치의 예비 신부 집안 조사 보고서 가져와 이서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간 기업 임원으로 살아오며 체득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였죠. 잠시 후 김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소영 양의 어머니는 박희숙으로 현재 마장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장님,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서정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가? 과거 이름이 정혜임이었는데 23년 전 개명을 했더군요. 그리고 김비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기죄로 전과가 있습니다. 그 시각 마장동 골목 안쪽 작은 국밥집에서는 정혜임이 칼국수 반죽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거친 손가락 사이로 밀가루 반죽이 부드럽게 늘어났죠. 그녀의 얼굴에는 23년간 숨죽여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우리 소영이는 꼭 나보다 더 멀리 가야 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혜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 소영이가 연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검사 발령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이자 동시에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전과자 엄마 때문에 혹시 딸의 앞길이 막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거든요. 다시 퓨전소프트 부사장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서정은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보며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기죄 전과라. 흥미롭네. 그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태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 S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대한민국 상위 1% 가문과 어울리는 며느리를 원했던 그녀에게 이 정보는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태진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적절한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용하면 되겠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현장에서 수없이 경쟁자들을 제거해온 그녀에게 이 정도의 계략은 식은 죽 먹기였거든요. 한 달 후 용산 한정식 맛집 궁중원에서 양가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혜임은 평생 입어본 옷 중 가장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지만 여전히 이서정의 샤넬 투피스 앞에서는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소영 어머니 박희숙입니다. 혜임이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서정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죠. 아, 네. 국밥집 하신다고 들었는데 참 힘드셨겠어요. 땀 냄새는 이제 익숙하시겠죠?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봤고 태진이도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투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혜임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국물만 잘 우러나면 손은 부끄럽지 않아요. 정성으로 끓인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서정은 혜임의 담담한 대답에 살짝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다음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쪽 하객들이 워낙 격이 있는 분들이라서. 어머니, 태진이가 급하게 말을 가로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서정의 진짜 의도가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괜찮아요, 태진아.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혜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어울릴 리 없죠. 마음으로만 축복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소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스스로를 낮춰서 말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괜찮다, 소영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 생각만 해.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서정은 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소영이가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러시는데
소영이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결혼식에 엄마는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하세요. 하객들 수준이 있어서 엄마는 그냥 마음으로만 축복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국물을 젓던 국자가 그대로 정지한 채로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엄마, 잘 됐다. 식당도 바빴는데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해임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엄마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해임은 혼자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정성스럽게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만이 적막한 식당을 채웠죠. 그만하자 희수가. 해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3년 전 개명한 박희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도 딸에게 짐이 되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 시각 소영이는 자신의 원룸에서 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진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미안해, 소영아. 우리 어머니가 너무 나가신 것 같아.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시는 거야? 국밥집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른 건 아닌데. 태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이가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할래. 무슨 소리야? 엄마 없는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그런 사람 되기 싫어. 해임이 소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넌 내 이름으로 떳떳하게 서야 해. 엄마 하나쯤 없어도 괜찮다. 왜 엄마는 항상 그래? 왜 항상 자신을 제일 뒤로 밀어? 소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해임은 끝내 자신의 마음을 숨겼어요. 며칠 후 국밥집의 단골 손님인 김재영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시사21 사회부에서 일하는 그는 평소 해임의 정성스러운 국밥을 좋아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김 기자가 자리에 앉자 옆 테이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전과 있다던데요? 정말요? 네, 사기죄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숨어 살고 있는 거래요. 김 기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언론인의 본능이 발동한 거죠. 사기죄라고요? 언제 일인가요? 23년 전쯤 어떤 회사 납품 관련해서 문제가 됐다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김 기자는 해임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국밥을 끓이던 그녀의 모습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오후 소영이가 태진이를 만났습니다. 태진아,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우리 엄마 전과가 있다는 게 사실이야? 태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그럼 사실이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리고 내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시는 거고. 소영아, 그건. 대답해. 사실이야, 아니야? 태진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결혼 전에 미리 알아보셨더라고. 소영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소영이는 국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소영이가 울먹이며 부르자 해임이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왜 그래, 소영아? 엄마가 전과자라는 게 정말이야? 해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나 혼자 모르게 했어? 소영아,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데? 해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3년간 숨겨온 진실이 결국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사기죄, 맞지? 소영이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해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정말 사기를 친 거야? 해임이 입술을 벌려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3년간 스스로에게도 말해본 적 없는 진실이었거든요. 미안하다, 소영아.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모녀는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김재영 기자는 그날 이후 정혜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전 사건 기록을 뒤져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1998년 퓨전소프트 납품 비리 사건. 김 기자는 자료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회계팀장이었던 정혜임이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 그런데 이상하네. 정혜임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왜 갑자기 자백했을까? 더 파고들수록 의문점은 늘어만 갔습니다. 당시 정혜임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도 일관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당시 법무팀장이었던 노영구가 현재 퓨전소프트 법무고문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혹시 누명을 쓴 건 아닐까? 김 기자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해임은 혼자만의 시간에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 써보는 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강진우 선생님께.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딸만은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엔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정해임 올림. 강진우는 편지를 받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법률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법조계의 거물이었어요. 30년 전 그는 신입검사 시절 정해임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와 출세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녀를 포기했죠. 그리고 23년 전 그녀에게 누명이 씌워졌을 때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 침묵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서야겠다. 강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곧바로 김재영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기자님,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해임 씨 사건 관련해서요. 혹시 강진우 이사장님이신가요? 어떻게 이 사건을?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죠.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소영이는 해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엄마, 제발 와주세요. 엄마 없는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해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가면 내게 더 큰 상처가 될 거야. 이서정 씨 같은 분들 앞에서 엄마는 너무 초라해.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초라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해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오후 2시 강남의 한 호텔 웨딩홀. 화려한 결혼식장에는 이서정이 초대한 사회 유명 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소영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신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하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 몸이 편찮으셔서 못 오셨어요. 태진이가 대신 대답했지만 소영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르르르르.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객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호텔 옥상에 착륙하고 있었거든요. 뭐지? 저 헬리콥터는 혹시 대통령이라도 오시는 건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정도 당황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강진우는 정해임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가장 눈에 띄는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이자 현 대한법률재단 이사장인 그는 막대한 부와 인맥을 갖고 있기에 헬기 동원은 별거 아니었어요. 23년간 숨죽여 살아온 그녀가 마침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등장시킨 것이죠. 잠시 후 헬리콥터에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강진우 이사장과 정해임이었습니다. 해임은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강진우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이제 신부 어머니 정해임 여사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사회자가 놀라면서도 자연스럽게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해임이 버질로드를 걸어 내려오자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소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해임이 소영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엄마가 늦었지? 엄마 어떡해. 강진우 아저씨가 도와주셨어. 이제야 엄마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됐단다. 강진우가 이서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격이 좀 맞나요? 이서정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진우가 누구인지 모를 리 없었거든요.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의 현재 대한법률재단 이사장인 법조계의 거물이니까요. 강진우 이사장님. 이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진이가 해임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뵈어 죄송했습니다. 일어나세요, 태진 씨.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저 사람이 정해임과 무슨 관계지?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김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가 터졌습니다. 23년 전 퓨전소프트 납품비리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당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해임 씨는 실제로는 무고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당시 법무팀장이었던 노영구 씨가 회계 서류를 조작해 정해임 씨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정해임 씨는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재 퓨전소프트 이서정 부사장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의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다. 23년간 누명을 쓰고 살았다고.
퓨전소프트 불매운동 해야겠다. 이서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여론이 들끓자 퓨전소프트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이서정은 회사에서 긴급회의에 소집됐습니다. 부사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광고주들이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서정은 신문을 구겨쥐며 이를 악물었어요. 노영구 그놈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부사장님, 일단 사임하시는 게 회사를 위해서는. 뭐라고?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부사장님이 계시는 한 이 사태는 진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이서정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노영구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던 중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노 고문님, 23년 전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정혜임 씨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당시 왜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셨나요? 노영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전관예우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노영구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23년간 숨죽여 살아온 한 여인의 명예가 마침내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혜임이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있겠군. 한 달 후 마장동 국밥집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혜임 국밥집. 23년 만에 본명을 되찾은 거죠. 더 이상 박희숙이라는 가명으로 숨어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국밥집은 연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찾아와 응원하기도 하고 정성스러운 국밥 맛을 보기 위해 오기도 했어요. 사장님, 국밥 2그릇 주세요. 정혜임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23년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진짜 정의가 승리했네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들에 혜임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강진우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국밥 한 그릇만 주실 수 있을까요? 혜임은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진우 씨,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30년 늦은 사과지만. 강진우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혜임이 국밥 한 그릇을 끓여서 강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거죠? 네, 끝이에요. 둘은 조용히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침묵이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소영이와 태진이도 가끔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태진이는 혜임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소영이는 엄마를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태진이가 진심으로 말하자 혜임이 웃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태진아.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다고 그러니? 소영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저도 어머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혜임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혜임은 마지막 설거지를 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떳떳하게 살 수 있겠다. 창밖으로는 마장동의 평범한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실은 늦게 와도 꼭 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켜낸 건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라 국밥 같은 사람들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 말이에요. 정혜임의 국밥집은 오늘도 따뜻한 국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혜임 씨가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찾게 되어 저 역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